손흥민에게 4점. 경기 내내 속도가 느렸다. 토트넘 동료 공격수들과 연계가 되질 않았고 둔탁한 볼터치로 수차례 토트넘의 유망한 공격 상황을 맥을 끊었다. 도미닉 솔랑키 4점.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는 더 집중해야 된다. 자신에게 온 기회 중 적어도 한 번은 골을 넣었어야 했다. 6,500만 파운드짜리 영입 선수에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경기였다. 안녕하세요, 블루TV 성영입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은 선수 단연 솔랑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적료, 그리고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리그 19골을 넣었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메디슨 역시 이번 개막전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지난 시즌 강등이 되면서 지난 시즌에 토트넘으로 지난 여름에 이적을 했던 메디슨이었죠. 이날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개막전에서 레스터시티 원정이었기 때문에 친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레스터시티 홈팬들에게서 야유도 받고 박수도 많이 받는 좀 어떻게 보면 메디슨에게는 좀 감회가 새로운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역시 제이미 바디였습니다. 프리시즌도 안 뛰었어요. 부상 회복도 늦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지 매치에서도 개막전 예상 라인업에 죄다 바디를 뺐습니다. 그런데 쿠퍼 감독이 이날 과감하게 깜짝 선발 기용을 하면서 바디는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때 모든 개막전에 다 출전하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고, 선발로 어쨌든 이 기용이 대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포로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토트넘이 바디한테 동점골 내주면서 개막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자, 우리 손흥민 선수 당연히 주장 한 장 차고 선발 출전했습니다. 솔랑키와의 호흡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 이제 호흡 맞추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다들 입중할 때 보면 이제 그 쏜케 조합의 재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축구 역사상 그런 콤비네이션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을 기대하기에는 좀 솔직히 욕심이고, 이름이 우리가 요즘에 솔랑키로 현지 발음 따라갑니다만 솔랑케로 불릴 때부터 새로운 쏜케 조합이다 뭐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케인하고 좀 플레이 스타일이 유사한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첫 경기였고, 또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아주 맛있게 뽑아주는 크로스를 성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골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솔랑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호흡이. 자, 그 중요한 손흥민 선수가 개입이 됐던 중요한 상황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전반 7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전진 감착 크로스. 이 오른쪽에서 받아가지고 방향 틀어서 이제 왼발로 이렇게 앞쪽에 있던 솔랑키한테 전진 크로스 탁 찔러주는, 요게 솔랑키 헤더가 이제 막혀가지고 골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고요. 이게 이제 코너킥에서 이어지는 상황들이었는데, 보니까 오늘 그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때 키커도 손흥민 선수가 아니고 박스 안에 아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2차 그 세컨볼 나왔을 때 이제 슈팅을 직접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배치가 돼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습적으로 올려준 크로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감탄이 나오는 크로스였는데 요게 아무튼 골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거기 만약 케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 12분 상황인데요. 손흥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슈팅 왜 안 날리지? 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장면인데, 보면 수비진들이 그 궤적, 슈팅 궤적에 또 서 있었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정말 절묘한 동작으로 뒤로 들어가는 메디슨한테 내주는 이 장면,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디슨이 올려준 걸 솔랑키가 이제 슈팅 연결을 하질 못하면서 득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이날 그 1대1 상황에서 그 탄압박을 해내고 또 방향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개인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현지 반응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후반전 들어서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경기를 하긴 했지만, 전반전 그리고 어떤 그 1대1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이걸 풀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물이 올라있다 느낌을 받는 경기였습니다. 자, 초반 레스터시티가 전방 압박을 걸질 않고 좀 보수적으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할 때, 그때 토트넘이 좀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전반 30분 만에 상대 박스 안 터치 횟수가 레스터시티는 한 번밖에 없었고요. 토트넘은 20번이었습니다. 그만큼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결국 골을 제때 추가하지 못하면서 좀 따라잡힐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도 우리가 기회를 많이 놓쳤다, 그래가지고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퍼니시드. 예. 이 얘기를 할 정도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지 주요 매체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더 스탠다드라고 이제 이름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엑스프레스, 구영민 이렇게 4개 매체인데, 보면 이제 전체 최고 평점은 비카리오 골키퍼, 요거 인정이죠. 좀 아주 확실한 실점 위기만 2번을 또 건져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메디슨, 포로 요 순서고요. 요 3명만 공격 포인트, 평균 평점이 7점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론데 최저점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구영민에서만 6점을 줬고요. 나머지 3개 매체에서는 5점, 4점 이렇게 주면서 우독이 존슨이 5.3점으로 좀 낮은데 그것보다 더 낮은 게 손흥민 선수 평점이 됐습니다. 근데 존슨보다 점수를 안 주는 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번 경기 보고. 보면 그래서 풋볼 런던은 손흥민한테 더 점수를 많이 줬고 나머지 3개 매체는 다 네, 또 손흥민 선수에게 점수를 더 안 줬습니다. 네. 자, 구영민 먼저 볼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몇 차례 아쉬운 터치가 토트넘 주장에게 주어진 몇 번의 황금 찬스를 망쳤다. 황금 찬스? 네. 아무튼 페드로 포로에게 7점, 메디슨의 크로스를 헤더로 밀어 넣으면서 토트넘이 아주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엔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평점 5점입니다. 토트넘이 이날 만들어낸 빼어난 기회들을 감안하면 승점 3점은 확보했어야 되는 경기였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풋볼 런던 가볼게요. 풋볼 런던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습니다. 골드 기자. 네. 가마차기로 훌륭한 얼리 크로스를 넣어줬지만 솔랑키의 다이빙 헤딩 슈팅은 네, 골키퍼 정면에 걸렸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요 크로스 진짜 일품이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몇 차례 좋은 장면도 있었지만 손흥민이라면 더 해줬어야 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존재감이 옅어졌다. 자, 그 다음 제임스 메디슨에게 이제 8점을 줬습니다. 이게 손흥민하고 점수가 많이 나네요. 친정팀을 상대한 경기에서 전반전 포로의 헤더골을 포함 초반부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다. 후반전에는 미드필드 동료들과 함께 다소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올드 메디슨, 그러니까 잘할 때 메디슨에 더 많이 가까워진 그런 경기였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손흥민한테는 혹평, 메디슨한테는 호평. 네. 자, 브레넌 존슨 4점 줬습니다. 포로의 패스를 가슴으로 받은 뒤 때린 슈팅이 골키퍼 정면에 안겼다.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또 다른 발리 슈팅은 완전히 빗나갔다. 결정력이 엉망이었고 스피드로 마크맨을 제끼지도 못했다. 사실 존슨 저는 하프타임도 바꿀 줄 알았거든요.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줬는데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이날 굉장히 많이 와이드하게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도기가 안쪽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런 컨비네이션이 제대로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또 레스터 시티가 그쪽 공격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좀 우도기가 많이 고전을 했던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도미닉 솔랑키 선수 6점. 네, 몇 차례 헤더 찬스가 있었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좋은 움직임과 압박을 펼치면서 경기장을 누볐다. 다음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8점. 경기 내내 수차례 중요한 선방을 해냈다. 바디의 헤더골은 막지 못했지만 1대1 상황에서 바디를 막아낸 장면도 있었다. 다음 파페 사르입니다. 7점. 등번호 등에 이름에 M자를 추가했더라고요. 네, 파페 마타사르. 후반전 들어 체력이 떨어지기 전까지 강력한 움직임 펼쳤다. 솔랑키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다음은 이제 그 유명한 킬패트릭 기자의 더 스탠다드 신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역시 5점 줬고요. 레스터 풀백 제임스 저스틴에게 꽁꽁 묶였다. 몇 차례 중요한 상황에서 볼터치가 좋지 않았다. 저스틴한테 꽁꽁 묶였나? 네. 솔랑키에게 내준 초반 찬스는 대단했지만 손흥민의 날은 아니었다. 그리고 존슨한테 6점, 무려 6점을 주면서 손흥민보다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전반전 날카로운 발리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다. 위협적이긴 했지만 가끔 스위치드 오프, 작동이 멈추기도 했다. 뭐 기복이 심하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가고요. 야, 근데 이날의 존슨을 손흥민보다 많이 주는 건 좀 개오바네요. 도미닉 솔랑키 6점, 무브먼트와 홀더 플레이로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3번의 득점 시도가 상대 골키퍼 헤르만슨에게 막혀 득점에 실패한 건 아쉬웠다. 솔랑키가 토트넘 오는 선수들은 왜 이렇게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야? 베르너, 히샬리송도 한동안 그랬었고. 하여튼 잘 해주길 기대합니다. 제임스 메디슨에게 8점 줬습니다. 친정팀 상대로 최고에 가까운 모습을 펼쳤다. 지난 시즌 첫 10경기에 보여준 폼을 되찾았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아직 멀지 않았나? 오늘 잘하긴 했지만. 자, 포로에게 크로스를 올려 선제골을 만들어냈지만 후반에는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다음은 로드리고 벤탄코르 7점. 후반전 충돌 상황에서 쓰러져서 걱정스러운 장면이었다. 굉장히 시겁하더라고요. 다들 막 에어싸고 막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60분 뛰면서 중원에서 좋은 모습 보였다. 다음은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토트넘의 골든보이죠. 네, 금발머리. 사실 그 베리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데뷔를 할 거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했었는데 상당히 과감하게 기용을 했던 포스테코글로 감독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험 지역에서 슈팅도 때렸다. 이렇게 좀 조명했습니다. 다음은 익스프레스입니다.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그런 그 평점인데요. 손흥민에게 4점. 경기 내내 속도가 느렸다. 토트넘 동료 공격수들과 연계가 되질 않았고 둔탁한 볼터치로 수차례 토트넘의 유망한 공격 상황을 맥을 끊었다. 도미닉 솔랑키 4점.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는 더 집중해야 된다. 자신에게 온 기회 중 적어도 한 번은 골을 넣었어야 했다. 6,500만 파운드짜리 영입 선수에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경기였다. 자, 혹평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네. 팀의 전술적인 요구가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덜 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손흥민도 그렇고 솔랑키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어쨌든 팀 득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또 놓치기도 했었고, 솔랑키 같은 경우 특히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던 경기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스티니 우도기 4점. 우도기답지 않은 경기였다. 압둘 파타우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주면서 파타우에게 수차례 돌파를 허용을 했다. 다음 크리스탄 로메로입니다. 5점. 바디와 설전을 벌이는데 너무 몰입했다. 포로처럼 동점골을 내줄 때 비몽사몽 수준이었어. 거의 반 잠든 것 같았다고. 수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저 그 호날두가 골 먹으니까 동료들한테 너네 자냐? 너네 자냐? 막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참, 호날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바디가 노마크 상황에 있다는 걸 어깨 너머로 체크를 했어야 됐다. 로메로의 실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많이 기대를 했던 개막전인데 참 아쉬웠던 경기를 펼친 토트넘이고요. 다음 에버튼전 좋은 경기, 또 현재 호평 받을 수 있는 시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